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이고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 국어 1권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 1학년 1단원에서부터 5단원까지 학습 목표와 또 단원을 소개하는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6단원 매체의 이해, 매체가 무엇인지 매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6단원 매체의 이해는 3개의 소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1, 문자 매체의 이해, 그리고 2, 두 번째는 문자 정보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만들기.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매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친구네 집들이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네 집들이에 가기 위해서는 집들이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보통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 하는 날과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또는 집들이 초대장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친구네 집 찾아가는 길을 검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화, 초대장, 인터넷은 매체에 해당하며 매체에 따라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매체에 담겨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비교하며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했습니다. 매체는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담는 그릇. 그리고 우리가 친구네 집에 또 누구의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받은 곳에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매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며 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 특히 문자 매체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36쪽 문자 매체의 이해.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문자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자 매체. 문자 매체가 다양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자 매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겠죠. 사전 활동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있나요? 거기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공공신문. 그리고 그 옆에 모자 쓴 남자아이가 손짓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남편인 듯 남자분이 약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정보를 얻나요? 신문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신문에 드라마 시간, 오늘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를 하지? 내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는 몇 시에 하지? 토요일날 주말에 명화는 언제 하지? 이런 거를 주로 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이 신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아래에 노란색 줄 읽어보겠습니다. 책이나 사전, 기사와 같이 문자 매체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달라집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문자 매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이나 사전, 기사, 이런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달라진대요. 문자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주는 정보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메뉴에 김치 그리고 전문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치라는 주제에 이 주제로 전문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재료 배추 가로 열고 두 포기 가로 닫고 속재료 무 가로 열고 한 개 가로 닫고 미나리 가로 열고 한 줌 가로 닫고 실파 가로 열고 한 줌 가로 닫고 대파 가로 열고 두 뿌리 가로 닫고 양념 재료 고춧가루 2컵 다진 마늘 2분의 1컵 다진 생각 1 새우젓 5 까나리 액젓 3 소금 1 설탕 1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김치 담그는 거 재료, 속재료, 양념 재료 마치 요리책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1. 물기 빼기 절인 배추는 소쿠리에 겉면이 위에 오도록 놓고 1시간 정도 물기를 뺀다. 배추 절이기는 요리의 포인트 참조. 2. 무 버무리기 무는 채 썰어서 물이 들도록 고춧가루에 잘 버무린다. 그 위에 말풍선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는 고춧가루를 넣어 먼저 버무려야 색이 예쁘게 나온다. 3. 속재료 버무리기 미나리, 실파는 5cm 길이로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 이와 섞어서 나머지 양념과 함께 넣어 잘 버무린다. 그 아래 4번이요. 4. 배추 사이 속재료 넣기. 배추 사이사이 3을 고루 넣어 실온에서 하루 익히고 냉장고에 넣어 익히면 완성. 김치, 배추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 옆에 그 고양이가 후라이팬을 들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요리의 포인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인트, 보통 우리는 포인트 이렇게 말하는데 예쁘게 강조하기 위해서 포인트 이렇게 썼네요. 배추 절이기. 여기는 또 특별히 배추 절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배추 절이기 재료 배추 2포기 절임 재료 소금물 물 2컵 굵은 소금 2컵 아래 굵은 소금 2컵 굵은 소금이 2번이나 있네요. 왠지 요 글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 배추는 겉잎을 떼고 밑동의 길이로 반만 칼집을 내어 손으로 조심스레 쪼갠다. 2. 쪼갠 면이 위로 오게 소금물에 담갔다 건진다. 3. 배추 사이사이 소금을 뿌리고 소금물을 부어 5에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절인다. 이렇게 해서
김치를 주제로 한 전문서에서는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백과사전. 백과사전에서는 김치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 배추 및 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제품으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다. 지방에서는 대게지라고 하고 제사 때는 침채라 하며 궁중에서는 적국지, 짠지, 신건지 등으로 불렸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채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자 훌륭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일이다. 김치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의 공급원이며 젖산균에 의해 정장 작용을 하고 식욕을 증진시켜 주기도 한다. 상고 시대에는 오이, 가지, 마늘, 부추, 죽순, 무, 박 등으로 소금절이, 술과 소금절이 또는 술찌개미와 소금절이 등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김치와는 매우 달라서 김치라고 하기보다는 장아찌류에 가까웠다. 2001년 7월 5일 식품 분야의 국제 표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물리치고 국제식품규격으로 승인받았다. 네, 백과사전에서는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또 불렸던 이름, 우리 김치의 역사 이런 정보를 주고 또 김치가 세계적으로 식품 규격에 승인받았다는 김치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김치에 대해서 이렇게 백과사전에서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39쪽 신문기사. 신문기사에서는 김치에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절 따라 먹는 김치가 보약. 전라도 김치 명인 5. 맞춤형 김치 연구 김영희 씨. 절기별 채소 활용 민들레김치 3동초 김치 개발. 김치는 5번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입히고 항아리 속에서 수없이 숨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수많은 미생물과 유산균이 되살아나 진정한 음식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김치는 어머니의 존재에 비유되기도 한다. 아내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어머니가 되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내면을 포기하는 것이 과거는 잊고 숙성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김치와 같다는 것이다. 김치를 연구하고 제조사를 양성하는 김영희 씨, 54세는 김치의 어머니로 불린다. 절기와 계절에 맞는 김치를 찾고 이를 재탄생시켜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에게 꼭 맞는 별칭이다. 중략. 김씨의 주특기는 맞춤형 김치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가지고 다양한 김치를 선보이는 것이다. 독특한 점은 원재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 140쪽 읽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는 길목에 그가 가장 많이 담그는 김치는
민들레 김치다. 집 앞 텃밭 곳곳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민들레를 캐다 고들빼기 김치를 담그는 방식으로 양념을 하면 맛있는 민들레 김치가 완성된다. 추운 겨울에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삼동초, 유채를 뽑아다 삼동초 김치를 담근다. 삼동초 김치는 젓갈과 조미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김장김치가 어중간하게 익어 아직 맛이 채 들지 않았을 때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김영희 씨는 매운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김치도 개발했다. 절인 무와 파프리카를 가지런히 깎아내 국화꽃 모양으로 만든 오방색 무국화꽃 김치가 그것이다. 이 김치의 포인트는 5가지 색깔의 곡물이다. 검은 콩으로 흑색 김치 곡물을 만들고 비트로 적색, 오이로 청색, 밀감이나 오렌지로 황색, 배, 물을 이용해 백색을 각각 만든다. 김영희 씨는 각양각색의 곡물 위에 얹어낸 국화꽃 모양의 김치는 아이들 생일상에 올리면 인기 만점이다 라면서 쓸모없는 잡초로 생각했던 것들도 김치 재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후략. 신문에 실린 기사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글은 전라도 김치명인 김영희 씨를 취재하면서 김영희 씨가 이야기하는 김치에 대해서 썼습니다. 김치는 계절 따라 먹는 보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아주 유산균이 많은 진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며, 또 어머니와 같다. 그리고 계절마다 맞춤형으로 담글 수 있는 게 김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앞서서 얘기한 전문서나 또는 백과사전에서와는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네, 오늘 문자 매체 전문서, 백과사전, 신문기사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문서나 백과사전이나 신문기사는 문자 매체이며 이 문자 매체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얻고자 하는 그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그 정보를 얻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체에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